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막수입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연안제 안전 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이 나고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설명할 기후변화, 연안제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언제든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근처에 가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여기 아미르공원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옆에 흰색의 큰 건물이 행정동이고 해양대학교 옆에 아미르공원에 거기에 해양혁신도시에 있는 손 내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급히 이렇게 오느냐고 이렇게 선물을 못 갖고 왔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오늘 질문하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은 참 드문 경우인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연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해양에 관련된 진로나 학업을 한다면 들어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북극곰의 날이 2월 27일이라고 저도 올해 좀 알았습니다. 사실 부산 KB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7시 뉴스의 생방송으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극곰의 날의 기후위기, 북극곰이 왜 이렇게 위험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중학교에 올라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먼저 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해안이 있는데 굉장히 서로 다르죠. 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해안 바닷가를 다 가본 학생 많지는 않네요. 이 부산이 남해안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부산은 동해바다하고 남해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동해바다와 남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알고 있는 학생 어디예요? 정확합니다. 제가 학생 꼭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5, 6도 앞바다에 가보면은 스카이워크가 있고 그 안에 설명하는 이렇게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동해바다와 이렇게 남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다. 사실 그 지점이 맞지만 우리 해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운대 앞바다, 달맞이 꼭에 그 정도 위치가 이 동해안의 바다 특성과 서해안의 바다 특성이 딱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의 9개의 해수욕장을 웬만하면 다 남해안에 있는 이 해안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해안은 다도해가 있고 모래사장도 있지만 굉장히 좀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중간 정도 되는 거고, 동해바다는 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해안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서해안은 어떻게 보면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갯벌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요즘 조력발전, 조류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안의 특징을 좀 알게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 학생 잠시만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 그러면 저기 빨간 옷 입은 학생. 기후변화가 뭐예요? 기후변화는
약화시켜서 대기권을 약화시켜서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박수. 사실 앞에 학생 기후 변화가 뭡니까? 기후변화란 중국의 공장에서 거쳐서 몽골의 사막을 거쳐서 거기에서 난 이산화탄소로 바다가 오염된 거나 이상기후가 발생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한 80점 주겠습니다. 박수. 사실 누구한테도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 기후변화 많이 들어봤지만 이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접하고 있지, 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면서 그 기체가 온실효과를 만들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율을 가두면서 나타나는 이런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표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태풍도 이렇게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런 태풍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고, 지금처럼 이런 기후변화에서 지구온난화가 한쪽 지역에서는 극심한 열대야, 한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홍수. 우리도 지금 장마를 겪고 있는데, 저도 부산에서 7년 정도 살았지만 이렇게 장마가 오래 가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바닷가에서는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겠죠. 이게 저희는 연안재해라고 합니다. 이 연안재해는 이런 태풍에 의한 폭풍 해일, 침수, 범람, 이런 침식, 이런 것도 있고, 또 폭염이나 가뭄, 이런 폭우 폭설도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연안재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의 지표 기온은 과거 1850년에서 1900년보다 지금 지표의 기온이 1.2도 정도 올랐습니다. 1.2도가 별거 아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으로 2030년, 40년 때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는 학생? 부산의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20년?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극심한 기후변화일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는 2m, 3m에서 2.5m 정도 될 것 같고, 다 되는 거는 5년, 10년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수면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바닷물의 해수면 상승은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이 해수면 상승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 극지방,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해빙이 녹으면서도 일어나고, 또 극지방에 있는 육지의 빙하가 녹으면서, 특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바닷물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공급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해수의 수온이 오르게 되면 이 해수가 열팽창을 합니다.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이면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수의 수온이 1도만 올라도 이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는데, 해수면 상승은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년에 약 3m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년이면은 뭐 계산하면은 뭐 3cm 가량 될 수 있겠죠? 그럼 100년이면 3m? 근데 지금까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 게 최근 뭐 30년, 34년 동안 그렇게 한 3mm 정도 일어난 거고, 그 전에는 그거보다 좀 낮은 한 2mm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수면 상승이 2m, 3m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은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수면 상승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mm, 10년에 크게 보면은 1cm, 3cm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이 만약에 1m가 오른다, 그러면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웬만한 부산의 해수욕장의 해변의 모래는 다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 장기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연구할 때 남포동에 국립해양주사원에서 설치한 조이 관측소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자갈치 시장 옆에 뭐 바닷물의 수위를 재는 관측소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조이 관측소가? 거기 보면은 남포동 자갈치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 해안가에 집 하나가 딱 설치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이네. 그 조이 관측소가 뭐 하는 곳이지? 보니까 뭔가 좀 그래서 말이야, 뭔가 좀 빨간 코에 뭔가 좀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이 관측소는 상시적으로 지난 1956년부터 우리 부산의 바닷물의 수위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아마 조석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해수에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수위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재고 있습니다. 그 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분석하면 이 평균적인 값을 빼고 나서 나머지 이상현상에 의한 수위 변화를 가지고 저희는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태풍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 태평양에서 이렇게 열대성 저기압이 강하게 발생하면, 풍속이 한 17m/s 이상 발달하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평양에서의 태풍이 있고, 이 대서양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남반구 이 호주 지역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태풍이 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아는 사람? 태풍이 왜 우리나라 근처 오면 동해안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동하지? 제가 볼 때 90% 이상 맞았습니다. 남쪽에 인디아도 이게 휘어져요. 이렇게 학생. 태풍은 바람의 기운을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질문에 답을 잘하는 학생들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아마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태풍은 적도에서 한 15도 정도 위, 북위 15도 정도에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은 무역풍이 발생합니다. 이 동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고, 우리나라 근처 오면은 편서풍이라 해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거기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코릴리오스라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태평양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서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런 태풍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나 이 태풍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저희가 직접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바다를 관측하려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듯이 우리는 무인 그 드론이 있어요. 이 수중 글라이더라 해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태풍이 오기 전에 투하합니다. 그러면 이 수중 글라이더가 바닷속을 다니면서 해양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의 정보와 바다의 정보를 같이 분석해서 이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마 학생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해양에는 수온과 염분과 밀도가 있고 이런 수온과 염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태풍에 의해서 이 변화는 이런 해양의 혼합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섞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층을 나누고 있는 해양의 그 수층의 그런 변화가 태풍이 오면서 섞이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 생물들의 먹이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산 앞바다의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는데 이 태풍에 의해서 남쪽의 따뜻한 크로시오 그 해류를 밀고 올라오면은 드디어 이렇게 해수면의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단 연안재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안재해는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 연안관리법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연안에서 발생하는 폭풍해일, 파랑, 조수는 조의 간만에 찹니다.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양에서의 자연 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 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연안 재해의 가장 큰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월파예요. 월파는 바닷물이 초오름인데 그 초오름이 바닷물에 있는 해안 구조물에, 특히 방파제나 호안의 이 마린시티 같은 이 호안의 초오름 현상을 월파라고 합니다. 이런 월파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태풍이 오게 되면 이 태풍이 어디로 올지, 그 태풍에 의해서 얼마나 피해가 그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그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예보 자료를 이렇게 방송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해양과학기술에서 하는 역할은 이 월파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파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지, 어느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것인지, 침식이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 것인지, 이런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걸 알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월파를 한번 보시죠. 월파가 마린시티에 발생한다면 저희는 사전에 먼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월파에 의해서 침수되는 지역이나 그 침수 범위를 사전에 유관기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3D GIS 기반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요즘 디지털 트윈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컴퓨터 가상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안 공간을 컴퓨터 상에 그대로 올려놓고 그 공간에서 해양에 대한 데이터와 예측 자료,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태풍에 대한 시뮬레이션, 월파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안 침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 경상남도, 마산, 포항, 뭐 서울, 뭐 이렇게 서해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GIS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리 정보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연안 침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해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연안 침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태풍이나 이 돌풍에 의한 이 너울성 파도가 해안에 모래사장에 들어오게 되면 침식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침식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국립해양조사원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 360개의 해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 등급을 만들고 침식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연안 정비 사업을 해수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 해운대나 송정에 가보면 그 모래를 이렇게 붓는 양빈 같은 그런 공법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수중 방파제를 쌓아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걸 좀 막는 그런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안 침식에 대해서는 그 정밀한 이렇게 관측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 현상을 좀 이해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분야는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특히 연안재해를 좀 막으려고 하는 이런 기술을 좀 많이 좀 같이 이렇게 과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학생들이 그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기본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게 부산셋이라고 이렇게 초소형 위성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들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이 부산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부산 초소형 위성을 2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올릴 건데요.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초소형 위성을 통해서 부산의 연안재해나 자연재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인데요. 뭐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항만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 오염, 항만에 대한 디지털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런 위성, 뭐 해양에 대한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체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부산 해양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북항에는 앞으로 이렇게 부산 한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해양 스마트 시티, 이 바다에서 이렇게 연안재해로부터 이렇게 좀 안전하게 도시를 이렇게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론이네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저기 뒤에 있는 학생. 기후변화가 뭡니까?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태양열이 나가는 걸 막으면서 온도가 상승해서 기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와, 얘 거의 100점. 오늘 강연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연안재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연안재해. 그동안 열심히 설명했는데 바다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 연안재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연안재해 종류를 얘기해도 돼. 거의 한 90점 됩니다. 이렇게 연안지에 다시 한번 모습하겠습니다. 이 바닷가, 연안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이 태풍, 폭풍 해일, 월파, 침식, 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연안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 연안재해 공부했잖아요. 학생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나 연안재해를 좀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일? 저기 끝에 여학생. 아까 손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후변화나 연안재해를 막기 위해서.
발전도 중요하지만 유니도 시설도 그 거의 한 80점입니다. 그 두 번째 학생. 저희 나라가 더 좋게 하는 거는 최대한 쓰레기를 받아주는 게 있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또 쓰레기 버리지 말고 깨끗이 도시를 쓰자고 명령하는 좋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그 뭐 전문기관이 할 일이 있고 학생들이 할 일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 좀 막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뭔가 이렇게 그 천연 뭐 해상풍력이나 뭐 조류발전 뭐 이렇게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전문기관에서는 이 기후변화나 연안지혜를 최대한 저감하려고 이런 대응 기술을 만드는 거고 학생들은 에너지 절약을 하거나 뭐 쓰레기 배출을 줄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들처럼 초등학생들보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재해, 연안재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직접 체험도 하고 시연을 좀 하는 공간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직접 이 태풍에 대해서, 월파에 대해서 이런 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삼동 해양로 385번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뭐 매일 개방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해양과학기술원이 어떤 그 연구를 하는지 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